초반에 가산세에서 중요한 거는 공식이나 이런 건 앞으로 외우면 되고요. 이거를 언제 내느냐, 이 가산세를.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봤었던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뭐를 잘못했을 때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가 누락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누락했다는 얘기는 빼먹은 거잖아요. 빼먹으면은 합계표가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겠죠.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국가에서는 뭐 내라 그래요? 가산세 내라.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은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 누락했으면 신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신고 잘못해도 뭐 내라? 가산세 내라.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액. 1분 드릴 테니까 납부세액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거기 총 3개 있죠, 분계. 4월 8일, 6월 14일, 5월 20일 거 보시고 납부세액 얼마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제 일부러 하라고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계속 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1번에 4월 8일 보시면 제일전자에 제품 납품했는데 이게 매출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매출세액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세잖아요. 영세는 뭐가 없죠? 네, 세금이 없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실 거 없어요. 그리고 요게 키포인트예요. 세 번째 거는 원재료인데 이중신고했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얼마요? 80. 그래서 180 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라고요? 10%. 요 10%는 일반적으로 잘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10%, 일부러 잘못하면 40%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시면 1기 확정이 7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보시면 10월 25일 날 했대요. 몇 월 며칠이요? 10월 25일. 그러면 몇 달 안에 신고한 거죠? 3개월 안에 신고한 거죠. 그러면 75%만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75%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큼 세금 내셔야 돼요? 25%만큼 세금 내셔야 돼요. 몇 프로요? 25%.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으로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시험장 가서 스마트폰 못 쓰잖아요. 25% 하면 4만 5천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만 5천 원. 그리고 계산기로 하실 때는 계산기에 퍼센트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 누르고 퍼센트 곱하기 25 누르고 뭐요? 퍼센트 하셔도 돼요. 저는 소수점으로 넣는 게 편해서 소수점으로 넣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180만 원 곱하기 10%, 그 다음에 몇 프로 감면해 준다고요? 75%. 그래서 몇 프로만 내시면 돼요? 25%. 그러면 4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고 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은 71번 있어요. 몇 번이요? 71번. 여기 보시면 과소 초과 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을 적게 냈거나 아니면 많이 돌려받았을 때는 일반적이면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71번. 네, 71번은 깜빡했네가 71번이고요. 72번은 나는 일부러 안 했어요가 72번이에요. 근데 시험은 다 71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앞에가 얼마죠? 18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80.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넣는 거냐면 앞에는 곱한 금액, 뒤에는 최종 금액. 아까 최종적으로 얼마 나왔어요? 4만 5천 원 나왔죠. 그러면 뒤에는 얼마예요? 4만 5천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세트예요. 신고불성실 나오면 무조건 얘 나와요. 납부불성실. 무슨 불성실이요? 납부불성실. 왜냐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납부도 똑바로 안 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냐면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만원당 2.5원씩 붙어요. 그래서 만분의 몇이에요? 2.5. 요거 대략적으로 세율로 계산하면은 세율로 계산하면 1년에 한 2% 정도? 2% 전후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외울 때는 하루에 만분의 몇이요? 2.5. 그래서 요거 납부세가 아까 여기 신고불성실에서 납부세 구했잖아요. 얼마였어요? 180. 그 다음에 미납일수는 거기 적혀 있어요. 지문에. 미납일수는 며칠이래요? 92일. 그 다음에 곱하기 2.5 나누기 몇이요? 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산기. 이거 암산 못해요.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거 처음 시작하면 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시험 볼 때쯤 되면 다 해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전 어땠냐면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180만 원에 92일 동안 하루에 2.5원, 그 다음에 몇이라고요? 만. 그러면 41,400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계산은 꼭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2번 다 얼마 나왔어요? 41,400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꼬이면은요, 계산할 때마다 답이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세금 계산서 200장 더한 적 있거든요. 더할 때마다 틀린 거예요. 하루 종일 200장만 계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엑셀에다가 200장을 다 쳤어요, 금액을. 그 다음에 계산기로 하면서 맞나 틀리나 보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합계 다 나와요. 그래서 그 합계랑 내가 계산한 거랑 맞냐 틀리냐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세금 계산서 합계가 따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계산기 두드려 갖고 맞췄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명 쇼를 했죠. 하루 종일. 그 금액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는 거냐면은요. 요즘 시대가 좀 좋아졌어요. 여기에다가 일단 180 치세요. 납부지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이거 바뀌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로. 근데 한 몇십 년 동안 납부불성실 쓰다가 이게 바뀐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계속 엉뚱하게 써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납부지연에다가 180 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요즘엔 이렇게 날짜 넣으라고 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2021년 7월 25일 위에다가는 이게 문제만 옛날 거지 지금으로 치면 2021년 1기 확정이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25일. 그 다음에 2021년 10월 25일 쳐보세요. 그럼 며칠이라고 나와요? 92일.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얘가 알아서 계산해요. 그러면 41,400원 나오시죠? 근데 이거 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날짜 쳤을 때 이게 같아야 돼요. 이 미납일수가. 근데 시험 문제에 날짜는 이렇게 주고 미납일수는 90일로 하셔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미납일수가 뭐 할 때요? 똑같을 때는 쓰셔도 돼요. 근데 미납일수가 시험에서 그냥 임의로 던져줄 때가 있어요. 원래 92일인데 90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취소 누르시면은 여기 금액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다 그냥 얼마라고 치면 돼요? 41,400원 이렇게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만 맞으면 된다고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가 잘못됐을 때요? 영세율이 잘못됐을 때. 그래서 요거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얘는 딱 두 개만이에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이 잘못됐을 때만. 왜냐면 영세율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영세하고 뭐요? 수출.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잘못됐을 때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요. 우리 영세 관련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밖에 없죠? 영세는? 예, 100만 원밖에 없죠. 얼마요? 100만 원.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똑같아요. 한 달 안에는 몇 프로 빼준다고요? 90. 3개월 안에는 75. 6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30. 1년 6개월은 20. 2년은요 10. 이건 외우기 싫어도 수업만 들으면 외우게 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감면해 주냐면 요것 때문에 감면해 주는 거예요. 신고불성실. 아까 여기도 신고불성실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얘도 무슨 불성실이에요?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은 신고를 똑바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 국가에서는 무조건 너 잘못했으니까 세금 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 신고 잘못했구나. 그 대신 너가 잘못한 거를 빨리빨리 찾으면 뭐 해줄게? 깎아줄게. 그래서 한 달 안에 찾으면은 90% 깎아줄게. 3개월 안에는 75, 6개월 안에는 50, 1년 안에는 30, 1년 6개월은 20, 2년은 10. 그래서 옛날에는 3년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2년까지밖에 안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영세가 100만원이죠. 얼마요?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했으니까 75% 빼주는 거예요. 그래 75% 빼주면 몇 프로만 세금 내면 돼요? 25%. 계산해 보세요. 여기 이대로 쓰시고 이대리.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0
2005년 몇 월 며칠이요? 5월 6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주소는 생략하래요. 그러면 여기 눌러주세요. 어디 누르시냐면은 부양가족 명세. 부양가족 명세 누르시고요. 보시면 여기 이대리님은 특별한 거 없죠?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61세로 뜨는데 요거 옛날 거 풀 때는 위에 보시면 2005년으로 되어 있죠. 제가 나이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이 구하는 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연도 2005에서 1960년생이면 1960을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 몇 살 나와요? 45세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월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연도만 빼는 거예요. 뭐만 빼는 거라고요? 연도. 그래서 그게 20보다 크냐 작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거는 죄송한데 무시 좀 할게요. 그러면 이분은 45세죠. 그러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넣으러 갈게요. 배우자. 배우자 누구예요? 홍길수님. 여기 배우자 밑에 보시면 몇 번이라고 되어 계시죠? 3번. 몇 번이야? 3번. 그래서 3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순 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죠? 그러면 패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기타 소득. 시험 문제에 기타 소득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일단 답을 맞춰야 되니까 시험 문제 기타 소득이라고 나오면 경연 소득은 80% 빼는 거고요. 나머지는 60% 빼는 거예요. 경연 소득만 몇 프로 뺀다고요? 80%. 나머지는 60%. 그러면 이분 경연이에요? 강연이에요? 강연 소득이죠. 그러면 450만 원에 몇 프로 빼준다고요? 60% 빼줘요. 몇 프로 빼준다고요? 60%. 그래서 보시면은요. 60%면은 얼마 나오죠? 270만 원 나올 거예요. 얼마 나와요? 270만 원. 그러면 480만 원에서 얼마 빼세요? 아니 450만 원에서 270을 빼세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죠? 180만 원 나오죠. 요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 이하라 그랬죠? 얼마 이하? 좀 전에 했잖아요. 300만 원 이하. 얼마 이하라고요? 300. 근데 지금 얼마 나왔어요? 180 나왔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배우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많아 그러면 그때는 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쭉 쫓아만 오세요. 제가 사이사이에 연습하실 시간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장남. 장남이면은 자녀죠. 자녀는 직계 비속이에요. 4번입니다. 몇 번이요? 4번.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길동. 이길동은 1983년생이에요. 그러면 22살 나와요. 몇 살 나온다고요? 22살. 22살은 부예요. 왜냐면 몇 살 넘으셔서? 20살 넘으셔서.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녀. 장녀 이영희. 4번에 이영희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영이는 20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20살. 그러면 우리 몇 살 이하 된다 그랬죠? 20살 이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자녀도 모두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녀는 왜 해줘야 되냐면 요 밑에 써 있어요. 자녀세액 공제는 7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네, 20세까지. 근데 얘 딱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자녀에서 여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이하고 소득만 보는 걸 기본공제라 그래요. 무슨 공제요? 기본공제. 그래서 나이 소득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본공제가 되네 그러면은 이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요 옆에를 추가공제라 그래요. 부녀자부터 출산 입양까지. 거길 무슨 공제라 그런다고요? 추가공제. 그 두 개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해서 되면은 체크, 안 되면은 패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차남하러 갈게요. 차남. 차남 누구예요? 이철수. 그래서 차남의 이철수.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차남 몇 살이에요? 5살이죠. 몇 살이에요? 5살. 그러면 몇 세 이하? 20세 이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녀는 7세 이상.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근데 철수는 몇 살이에요? 5살이죠. 그래서 20세 이하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그 다음에 다음 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 과장님 부친이세요. 누구세요? 부친. 우리 부친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1번. 배우자의 부모님은요? 2번.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이니까 1번. 그 다음에 얼마가 아니고 이름은 이 과장님.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사망. 몇 월 며칠 날 사망하셨어요? 예, 5월 20날 사망하셨죠. 앞에 잠깐만 보세요. 사망하고 장애 치유는 당해 연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셨으면 내년부터는 빼야 되는 거고 장애 치유가 되셨으면 이제 장애인이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근데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분 73세예요. 몇 세라고요? 73세. 그러면 일단 여기는 몇 세로 보셔야 돼요? 60세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여기 경로우대는 여기 보세요. 여기 경로우대 클릭하세요. 경로우대에다 갖다 놓으면 요 밑에 떠요. 몇 세 이상? 70세 이상이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외우셔도 돼요. 경로우대는 몇 세라고요? 70세. 근데 이분 73세잖아요. 그러면 경로우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보시면 이 과장님 다음에 모친 박 이장님. 모친도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박 이장 치시고. 그래서 박 이장님은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이분은 경로우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들어가면 안 되냐면 요분은 64세예요. 몇 세라고요? 64세. 몇 세 안 넘으셨죠? 70세. 그러면은 경로우대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 동생 누구 있죠? 이대발. 동생은 형제자매예요. 참고로 형제자매는 내 형제자매도 되고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되는데 형제자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동거 중이어야 됩니다. 형제자매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뭐 따로 살고 있다 이런 거 안 나오면은 같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형제자매는 6번이에요. 몇 번이요? 6번. 그 다음에 이대발.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대발님은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장애인 들어가죠? 근데 왜 되냐면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어요. 근데 뭐는 봐야 되냐면 소득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나이 무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근데 돈은 버시면 안 돼요. 나이만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 무관이라 그랬지 소득 무관이라고 안 적어드렸죠. 그래서 나이 무관 그러면은 장애인분이 나오시면 나이는 상관이 없다. 소득만 없으시면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살이 넘어도요? 20살이 넘어도.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넣을 거예요, 그냥. 네. 넣으면서 설명하고 헷갈리면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넣으면 5점 주시겠대요. 몇 점이요? 5점. 거기 써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5점짜리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 10점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7대 8, 7.8점.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50이에요. 5점하고 10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3, 7이 많이 나와요. 3.7점. 그래서 3.7점, 10점, 그 다음에 5점, 10점, 15점에서 총 25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번 연말정산 할 건데 중요한 게 저희 김철수가 없어요. 그래서 2대리로 할 거예요. 누구로 할 거예요? 2대리. 여기 좀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내일까지는 그냥 쭉 쫓아만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사이사이에 연습을 계속 시켜 드릴 겁니다. 연말정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다가 105번 치세요. 그러면 2대리가 나올 겁니다. 원래는 김철수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김철수가 없으니까 위에 입력한 사람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보험료 요렇게 일단 좀 외워주세요. 보험료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의료비는 XX 나머지는 OX 그 XO. 나이는 안 봐도 된다. 뭐만 보면 돼요? 소득. 그 나눠드린 거 밑에 적어 놓긴 했어요. 아까 가산세 나눠드린 거 있죠? 그 밑에 적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 끝쪽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공제 대상자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나오면은요, 나이 소득 신경 쓸 거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동그라미란 얘기예요. 나이 소득이 뭐라고 나오면은요,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나이 소득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보험만 가능하냐면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저축성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그럼 피보험자가 보험 적용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보험자라고 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본인 생명보험료 됩니다. 왜냐면 생명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라고 아예 써놨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둘 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은 60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반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험 얼마예요? 150 치세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의료비. 무슨 비요?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 소득 상관없고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요거 실손보험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실손보험은 차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7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연봉이. 그 다음에 얼마까지 돼요? 200만원까지. 요런 식으로 계속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OX 해야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문제 보시면은 장애인 재활 치료비죠. 장애인은 돼요.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험 밑에 보시면 의료비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의료비.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 장애인 있죠? 장애인 란에다가 얼마 넣으시면 돼요? 52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교육비. 교육비에서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학원은 누구만 가는? 본인만. 그 다음에 부모님 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쓰는 거 내일 또 쓸 건데 그건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쓸 때 어떤 건 조금 더 쓸 때 있고 어떨 땐 덜 쓸 때 있어요. 이걸 제가 외워서 쓰는 게 아닌지라 기억나는 걸로 쓰는지라 어떨 땐 좀 더 기억나서 조금 더 길게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부모님 거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합니다. 딴 건 외국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육비에서 중요한 게 저거.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가능하고요. 다음에 미취학 아동 됐고, 요거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되고요. 현장 체험 학습비 1인당 30만원까지 돼요.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본인의 대학원 되고요. 장남대학교 되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다 됩니다. 그래서 또 입력하러 가야죠.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교육비 있죠? 그래서 교육비에서 본인란이 있습니다. 본인에다가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장남대학교. 대학교는 여기 있죠? 네, 대학생 가셔서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여기 밑에 장애인 있죠? 장애인에 얼마요? 300.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는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형제자매 거 안 돼요. 형제자매 거는 무조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거. 형제자매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세금 낸 거 안 되고요. 보험료 낸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현금 서비스 받으신 것도 안 되고요. 중고자동차는 몇 프로만 된다고요? 10%만 되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안 돼요. 뭐도 안 되냐면은 이제 관리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한 것도 안 되고요. 외국에서 쓴 것도 안 돼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신용카드만 딴 동네에 있어요. 신용카드만 여기 42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42번. 그래서 42번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얼마 치면 돼요? 네, 1600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연습하면 늘어요. OX는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은 많은 것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한두 개 싸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연습한 거에서 90%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는 꼭 새로운 걸 넣어줘요. 그래서 그 새로운 걸 내가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인지라 새로운 거를 던져줘요. 꼭 보면. 그 다음에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총 4가지로 나누어져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누구한테 도움되면요? 국가. 그 다음에 정치자금이라며 종교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요렇게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외인데 헷갈려. 그럼 여기 가면 돼요. 여기 63번이 기부금이거든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나와요. 정치, 법정, 종교단체 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도 그나마 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유가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좀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국방원금 누구한테 좋은 거죠? 국가에 좋은 거죠? 그럼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법정 당해 기부금. 법정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한테 좋으면 어디라고요? 법정이에요. 그래서 법정 당해 기부금의 얼마요? 50.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교회 헌금 있죠? 교회 헌금은 어디에다 넣으세요? 제일 밑에 종교 단체에다가 넣으세요. 어디에다 넣으세요?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얼마요? 100.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연습을 내일하고 이제 월요일 아마 화요일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마무리하십시오.